자, 이제 제어공학의 두 번째 챕터 블록 선도하고 신호 흐름 선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앞에 회로 이론에서 그렇죠? 회로 이론에서 라플라스 변환하고 라플라스 변환 그다음에 전달 함수 이 마지막 부분에 있죠. 회로 이론에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 보고 오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돼 있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이제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부분 라플라스 변환이나 전달함수 이 부분들이 잘 안 돼 있을 때에는 여기 회로 이론으로 가셔서 거기 마지막 부분에 있죠. 이 부분 꼭 보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블록 선도는 블록이죠. 블록 벽돌로 구성되어 있다 그 얘기죠. 이렇게 벽돌 하나 놓고 거기에서 입력을 집어넣었더니 얘를 거쳐서 그렇죠? 이걸 거쳐서 출력이 나온다. 이렇게 벽돌을 이용해서 표시해 놓은 이런 걸 우리가 블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흐름을 우리가 표시할 때 화살표를 표시하면서 이 A 흐름과 B 흐름이 얘는 더해지고 얘는 빼진다 이런 의미로 이 부분을 가합점 이렇게 해서 흐름을 나타낼 거고요. 여기 또 A라고 하는 것이 쭉 가고 있을 때 뭐 A로 가고 있죠. 근데 또 A가 나는 필요해. 그래서 A를 또 이렇게 쭉 빼낼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인출점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이런 흐름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을 블록 선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거는 우리가 220V 뭐 이쪽에서 빼서 쓰고 이쪽에서도 220V 빼서 쓰고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걸 나눠 갖는 개념이 아니라 A라고 하는 신호를 같이 받아 쓰는 거죠. 우리가 이어폰 가지고 얘도 갖다 소리 듣고 얘도 여기다 끼워서 소리 듣듯이 신호를 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가 2분의 1 A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A를 그냥 빼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이런 신호의 흐름을 표현해 보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입력이 이렇게 주어져서 얘로 들어갔어요. 이 블록을 거쳐서 나가는데 여기서부터 바로 이 인출점에서부터 다시 그쵸? G2라고 하는 이 함수를 거쳐서 이렇게 B라고 하는 신호를 만들어져서 여기에 더해지고 빼져서 그 차가 다시 이쪽으로 입력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을 우리가 이제 피드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때의 입력과 여기 피드백이 되었던 이 부분의 차 이걸 우리가 뭐 ES다 이렇게 오차 뭐 이래서 표현하기도 하죠. 이런 흐름도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다. 이것이 바로 블록 선도다 그 얘기죠. 그래서 블록 선도에서 이제 직렬 결합이다 또는 뭐 종속 결합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일렬로 신호가 들어가고 얘를 거쳐서 또 나온 것이 얘를 거쳐서 들어간다 그러면 이 전달 함수의 개념 자체가 얘에다가 얘를 곱해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RS에다가 G1S가 만들어져서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요. 그 결과가 다시 뭡니까? 이곳을 다시 또 얘랑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G2S가 곱해져서 그것이 CS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직렬로 결합되어 있는 것의 전달 함수는 곱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입력이 들어가게 되면 이걸 하나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두 전달 함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출력 CS는 입력 RS에다가 두 함수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에 역시 곱하기가 되겠다 그 얘기죠. 병렬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병렬일 때는 이렇게 됐던 것이 그렇죠. 이쪽으로 이렇게 통해서 또 다시 둘이 더해질 때 이건 직렬 얘는 병렬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직렬일 때 곱했으면 병렬일 때는 더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걸 하나로 표현할 때 그렇죠? R이 들어가서 C의 결과가 나올 때 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더해서 표현해 준다. 어렵지 않죠? 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은 입력에다가 이 더한 값으로 병렬일 때는 그 값에다가 곱해주면 되겠다. 그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결합도 이제 살펴보면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이 피드백, 그쵸? 여기에서 인출을 해서, HS라고 하는 걸 거쳐서, 그럼 새로운 B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R과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된
그 오차, 그쵸? 그 차이점을 이쪽에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는 이런 관계를 피드백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 상황에서 이제 전체적인 요것이 우리한테 주는 전체 전달 함수를 이제 한번 구해보는데요. 자, 한번 이 전체, 여기가 GS고요. HS로 표현되어 있는 이 피드백 결합일 때의 전체 전달 함수를 한번 이끌어내 봅시다. 그리고 물론 외워야 되지만 한 번은 이끌어내 봅시다. 자, 그래서 이걸 간단히 여기 괄호 S를 다 빼고요. 자, R, E, 뭐 C, B, H, G 이 형태로 우선 나타내 봅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와 얘 사이에 그쵸? 그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이 피드백 결합의 전달 함수를 한번 구해 봅시다. 먼저 자, E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E라고 하는 것은 R이 들어오고 또 B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마이너스 있죠. 오호, 둘이 뺀 것, 그렇죠? R에서 B를 뺀 것이 2가 될 테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볼 수 있겠죠. 이해되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 B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B라고 하는 것은 이 C라고 하는 값이 피드백이 돼서 H를 거쳐서 B가 되기 때문에 B라고 하는 것은 C에서 H를 곱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C가 나와서 H에 곱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B가 CH였기 때문에 여기 B 대신에 이 CH를 이제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R-B는 R-CH다 라고 하는 식을 일단 하나를 얻어냈고요. 자, 그 다음은 또 이 C라고 하는 것은 또 뭡니까? 이 E라고 하는 데에서 G를 거쳐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C는 E와 G의 곱이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거 그냥 이해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뭐 이끌어내고 이럴 거 아니니까 그러네. 뭐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E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였습니까? E라고 하는 것은 R-CH였기 때문에 E 대신에 R-CH를 대입을 한 거죠. 그치? 대입을 했고 그때 뭐 각각 이것을 각각 이렇게 분배를 해서 한번 적어보면 그렇죠? RG 그 다음에 C에다가 G 곱해서 H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우리는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요. 결론적으로 이 R과 C, R이 들어가서 C가 나올 때 이 전달 함수를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얘가 C 이렇게 되기 때문에 R과 C의 어떤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자, 이 녀석 자, 왼쪽으로 2항 갑니다. 왼쪽으로 2항을 가면 이제 C 플러스 CH, CGH 이 녀석이 왼쪽으로 그쵸? 2항을 한 거죠. 플러스가 된 거지. 그리고 자, C로 묶어냅니다. 공통인수 C로 묶어내면 1 플러스 GH가 되고 오른쪽은 여기 RH 남았던 거. 그쵸?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뭐가 만들어지네요, 이제. 그쵸? 자, 이것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자, 요거 1 플러스 GH를 오른쪽으로 내려 보내서 1 플러스 GH 그리고 분모로 내려간 거죠. 그리고 RG 여기 RG R을 이쪽으로 썼고요. 오호,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 이 C라고 하는 결과 출력이 R에다가 요것이 곱해져서 만들어졌다. 오, 찾아낸 거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피드백 시스템, 피드백 결합에서의 전달 함수를 이제 구한 거죠. R만 이쪽으로 내려보내면 1 플러스 GH분의 G가 된다. 그 얘기라고요. 자, 이쪽으로 돌아가서 결국 뭡니까? 여기 G와 H가 있다면 그쵸? 얘네 둘이 곱한 값, 그쵸? 곱한 값이 여기 이렇게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 쭉 진행하는 방향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만 나아간다 그래서 전향 경로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는 뭐 순방향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앞으로 쭉 직진하는 것에 걸려 있는 그때의 함수를 G를 분자에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그쵸? 피드백이 되고 있는 이 하나의 루프를 생각해 보면 G와 H를 곱해서 그쵸? 여기에 썼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마이너스가 되어 있을 때 이게 중요하죠. 마이너스가 되어 있을 때 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얘는 이 관계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G는 그대로고요. 결국 여기 GH의 곱에다가 마이너스까지 해서 여기에 쓰게 되고 그때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다면 그 마이너스가 여기에 적용이 돼서 궁극적으로 여기가 플러스 GH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그 얘기죠. 결론은 여러분들 자, 이 과정을 한 번만 이제 해본 거고요. 이걸 기억을 해야지 이거. 자, 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입력이 있고요. 출력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피드백에 의해서, 그쵸? 하나의 루프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 상황에서 결론적으로의 뭡니까? 바로 전달함수 이것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전향 경로, 직진 방향으로만 가는, 뭐, 순방향이라고도 하고요. 그때의 여기 이득, GS에다가 분모에는 이 부분, 그쵸? GS와 HS가 곱해진 거에, 사실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외울 때, 원래는 1 마이너스는 무조건 붙고, 거기에 지금 여기 GS, HS, 여기 마이너스까지 곱한 것이 여기에 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까지 고려를 하니까, 여기 마이너스에 GS, HS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되면서 플러스가 되고요. 분자에는 요 녀석 그냥 순방향이죠. 그치? 요 GS 이것이 분자에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용어들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이 상황에서 이 피드백 결합해서 우리가 페루프 전달함수, 바로 전체 전달함수를 뜻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페루프 전달함수다 이렇게 나타내고요. 지워볼까요? 그 다음에 순방향 전달함수는 그쵸? 순방향 이 직진으로만 가는 이 전향 경로에 있는 이 부분을 순방향 전달함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 페루프 전달함수가 바로 전체인데요. 그것과 구분해서 이 부분 GS와 HS의 곱은 얘를 게루프 전달함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부분만 나타낼 때는 게루프, 전체를 나타낼 때는 페루프, 얘는 게루프 전달함수, 전체는 페루프 전달함수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HS는 이 피드백에 관여하고 있는 전달함수다. 그래서 얘를 피드백 전달함수다. HS는 피드백 전달함수 이렇게 이름도 붙이겠다는 거죠. 이름도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제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피드백이 얘는 지금 루프를 한번 볼까요? 루프가 지금 이쪽에 하나 하고 그치? 여기 들어가니까 또 여기에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두 개로 구성이 돼 있네요. 자, 여기에서 자, 이런 피드백에 의한 루프를 한번 찾아라. 형광펜으로 한번 해볼까요? 루프가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루프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도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또 루프가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두 개가 루프가 만들어진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전체의 전달함수를 구하는 걸 다시 연습을 해보면 전체의 전달함수 뭐 MS라고 한번 했을 때 자, 분모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요? 순방향, 그쵸? 순방향, 직진으로 가는 거죠. 직진으로 가는 전향 경로, 순방향에서의 값이 지금 관여하는 것이 G1, G2, G3죠. 이것들을 이제 곱해주면 되고요. G1, G2, G3 이렇게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분모에 올 것은 뭐라고요? 1-가 일단 붙고 여기에 루프, 요 녀석에서의 이득 뭡니까? G2, G3에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1로 보자고 그랬죠. G1, G3, 1 거기에다가 여기 마이너스까지 곱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그러면 G2, G3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 여기에도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렇죠? 여기에서 관여하고 있는 함수들 G1, G2, G4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까지 곱해서 얘도 마이너스 G1, G2, G4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니까 이걸 뭐 플러스로 이제 바꿔주면 되고요. 여기도 플러스로 바꿔서 정리해주면 그러네요. 그것이 답이 된다 이 얘기죠. 자, 이어서 또 이런 예도 한번 또 해봅시다. 여기에서는 지금 2, 4와 이쪽 돌아가는 거 하나 있고요. 얘는 피드백이 아니죠. 이거 잘 봐야지.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전달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자, 먼저 자, 순방향 경로, 그쵸? 직진으로 가는 전향 경로를 찾는 거죠. 자, 먼저 이렇게 가는 하나의 경로가 있고요.
그 다음은 또 하나 더 있죠. 이렇게 가는 경로가 또 있네. 그치? 이렇게 가는 두 번째 경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 더 이상은 없네요. 그래서 자, 1번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값 얼마? 2하고 4가 관여하고 있죠. 2하고 4. 그리고 더해줘야 됩니다. 하나 더 있죠. 즉 여기 5하고 4하고 관여하니까 5하고 4하고 곱해주고, 그 다음에 분모에서는 1 마이너스 쓰고요. 자, 여기에서 루프를 찾아야죠. 루프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루프를 찾아보니까 요거 하나 있죠. 요건 루프 아니죠. 이건 루프 아니야. 그래서 요거 하나 값만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4하고 얘를 1로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까지 해서 2라고 4하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 이러면 끝나는 거죠. 더 이상 루프를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5분의 8 더하기 20이니까 28, 이것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또 자 가봅니다. 이번에는 자 이렇게 생긴 또 있다고 해봅시다. 원칙은 똑같아요. 원칙은 자 전달함수 자 r분의 c를 한번 이제 구해 보는데요. 자 이것은 자 이쪽에 분모 하나 딱 써주고 뭘 찾아야 됩니까? 분자에 들어갈 값은 전향 경로 앞으로만 가는 걸 찾아야 돼요. 앞으로만 가는 거 여기 하나 있네요. 일단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여기서 이거 나가는 게 아니죠. 들어오는 거니까 안 되고 여기도 들어오는 거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전향 경로는 여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순방향 또는 전향 경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이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함수들의 곱은 g밖에 없죠. 얘는 분자에 g가 오고 끝. 자, 분모로 갑니다. 분모는 자 일단 1에서 무조건 마이너스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들어가고 자 여기에서 자 루프 폐회로를 찾습니다. 루프를 찾으면 여기 인출점 나가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 하나 찾았네요. 그리고 또 보면 여기에서 나와서 들어가서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루프를 지금 찾은 거죠. 그치? 그럴 때 자 1 마이너스 쓰고 괄호 한 뒤에 뭐라고 하자고요? 1번 루프에서 보면 관여하고 있는 것이 G하고 A하고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니까 GA 마이너스 곱해서 여기에는 뭐 A 마이너스 붙어야죠. 마이너스 AG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번에서도 관여하고 있는 것이 G하고 B죠. 그러면서 여기도 오호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에 괄호 꼭 하고요. 얘네 둘이 곱하고 마이너스까지 곱해서 마이너스 BG 이렇게 돼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얘는 1 플러스 AG 플러스죠. 여기도 BG분의 G라고 하는 전달함수를 얻어낼 수 있게 되겠다. 그 얘기지. 오케이. 자,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이거 어렵지 않아요. 딱 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가보는데 이번에는 외란이 있는 시스템으로 가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입력 하나가 들어가서 얘만 있으면 딱 좋은데 문제는 외란이라고 하는 어떤 요소도 있다는 거죠. 입력 요소가 외란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요. 뭐냐면 두 개를 따로따로 얘를 입력으로 첫 번째 그러니까 얘를 무시하고죠. 외란이 없다고 가정하고 이거 가지고 계산한 것과 그 다음 두 번째는 얘가 없고 요 외란 이 D라고 하는 녀석만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 없는 걸로 보고 그러고 더해준 것이 바로 얘가 된다. 병렬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자 외란이 없다고 가정하고 D가 여기 없는 걸로 가정 이거 무시해요. 여기 이 화살표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 그때의 이 녀석에 의한 이 출력 R에 의한 출력을 C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결국 이 R에 의한 그쵸? 출력 이걸 C1이라고 했을 때 그때의 전달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뭐가 됩니까? 자 갑시다. 전향 경로 순방향 G1 G2 G1 G2가 이렇게 있네요. 그치? 얘네들이 G1 곱하기 G2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더 이상 없죠. 순방향이 더 이상 없어. 전향 경로가 더 이상 없어요. 그 다음에 자 1 마이너스 들어가고 그 다음 자 페루프를 찾아보니까 여기 루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여기 있죠. 이거 여기 자 색깔을 바꿔서 자 요거 있죠. 요거 그래서 관여하고 있는 모든 것
G1, G2, H와 마이너스 1까지 곱해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G1, G2, H 이렇게 해주면 끝이다 그 얘기죠. 이걸 정리해보면 1 플러스 G1, G2, H 그쵸? 거기에 G1, G2의 곱 이것이 바로 R에 의한 전달함수. 그리고 또 C1은 그럼 뭡니까? C1은 이제 샥 와서 이쪽으로 R이 이렇게 곱해지면 그때 이 출력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C1이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요거요. 이렇게 해서 하나를 얻어냈죠.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자, 이번에는 얘가 없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이 입력이 없는 상태. 그다음에 얘가 외란. 이것도 입력이라는 거죠. disturbance 외란. D를 이용한 거죠. 외란. 자, 이거에 의해서 이제 전달함수를 구해 봅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D분의 C2라고 합시다. 이거에 의한 출력을 C2라고 하면 자, 갑니다. 이것으로부터 전향 경로 순방향만 찾아보면 여기 하나 있죠. 자, 이 부분 하나 있고 또 이 부분으로도 혹시 있을까 하고 봤더니 안 되죠. 화살표 보니까. 그래서 전향 경로는 하나밖에 없고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함수는 G2. 오호, 끝났네. 자, 이제 분모로 갑니다. 분모는 일단 1-라고 무조건 써주고요. 그리고 자, 루프를 찾아야죠. 루프를 찾아보면 자, 여기 가서 인출점에서 나와서 오, 이쪽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고 오, 도네요. 돌고 돌아. 루프를 찾았네. 이거 하나 찾았어요.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거 모두 곱해서 G1, G2, H 마이너스까지 꼭 곱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G1, G2, H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1 플러스 G1, G2, H분의 G2라고 하는 식이 얻어졌고 결론적으로 이제 C2는 얘가 이쪽으로 곱하기 뭐 D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C2는 요 내용을 좀 그대로 적은 거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최종 이 외란과 원래 입력 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한 것은 그때의 출력은 바로 뭐가 됩니까? 이 C1과 C2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지? C1과 C2를 둘의 영향을 각각 따로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겠다 그 얘기지.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그러면 결국은 그때의 요 녀석이죠. C1이 이것과 C2가 이거였죠. 그걸 더해주는 값이 바로 최종 전체 출력이 될 것이다. 끝이에요. 끝. 자, 이 과정을 여러분들 하나의 원칙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면서 반복해서 연습을 해주시고요. 다음 강의에 이어서 이제 신호흐름 선도는 바로 다음 강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